강화학습 에이전트가 게임을 못 깨는 이유가 항상 반응 속도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임은 지금 점프할지 말지보다 몇 분 뒤 보상을 위해 지금 어떤 길을 열어야 하는지가 어렵습니다. 퓨델 네트웍스 논문은 이 문제를 한 에이전트 안에 두 역할로 나눕니다. 매니저는 느린 시간축에서 방향을 정하고 워커는 매 순간 실제 버튼에 가까운 행동을 냅니다. 게임 AI 관점에서 보면 한 몸 안에 퀘스트 감독과 컨트롤러를 함께 넣는 설계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공개된 계층형 강화학습 논문입니다. 제목은 퓨달 네트워크이고 논문 번호는 1703.01261입니다. 저자 목록은 화면에 남겨두고 여기서는 딥마인드 연구진의 게임 강화학습 논문으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논문은 오래된 봉건식 강화학습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평가 환경은 아타리 게임 묶음과 3차원 딥마인드 랩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게임 점수 하나를 올린 논문이 아니라 긴 시간축의 책임 배분과 기억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입니다. 만터주머즈 리벤지 같은 게임에서는 첫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행동을 정확한 순서로 이어야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위험을 피하고 키를 얻고 문까지 가야 비로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은 마지막에야 나오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어떤 중간 행동이 도움이 되었는지 거의 모릅니다. LSTM 같은 강한 기준 모델도 이런 긴 지연 보상에서는 초반 학습이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퓨델 네트웍스는 이 긴 경로를 작은 즉시 명령이 아니라 상위 목표와 하위 행동의 협업 문제로 다시 씁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관측 화면은 먼저 공통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 위에서 매니저는 현재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보고 목표 벡터를 만듭니다. 이 목표는 어디 좌표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표현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상태가 변하면 좋은지를 말하는 신호입니다. 워커는 그 목표와 자기 상태를 함께 보고 매 틱 프리머티브 액션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상위 모듈은 큰 방향을 맡고 하위 모듈은 실제 조작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니저는 워커처럼 매 틱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낮은 템퍼렐 레졸루션에서 추상 목표를 정합니다. 워커는 그 목표를 들고 훨씬 촘촘한 시간축에서 행동합니다. 이 분리는 장기 크레디트 어사인먼트를 매니저 쪽으로 보내고 빠른 반응은 워커가 처리하게 만듭니다. 게임 AI에서 보자면 장기 퀘스트 계획과 순간 조작을 같은 주기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퓨델 네트웍스의 목표는 특정 방번호나 픽셀 좌표가 아닙니다. 매니저가 주는 것은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안의 방향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태에서 키를 얻는 쪽으로 표현이 바뀌면 좋다면 그 변화 방향이 골이 됩니다. 이 방식은 사람이 미리 사다리, 키, 문 같은 서브골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논문은 목표가 유리한 상태 변화 방향으로 의미를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워커는 이 추상 목표를 어떻게 배울까요? 논문은 워커에게 인트린식 리워드를 줍니다. 상태가 실제로 변한 방향과 매니저가 준 골 디렉션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코사인 시멀레러티로 봅니다. 방향이 잘 맞으면 워커는 보상을 받고 빗나가면 덜 받습니다. 동시에 워커는 환경 보상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커는 상위 목표를 실제 조작 가능한 하위 정책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결과는 만터주머즈 리벤지 분석입니다. 논문은 첫 방에서 매니저의 석골들이 의미 있는 마일스톤처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다리와 키에 해당하는 이정표가 드러났고 이는 사람이 설계한 서브골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또 펀은 LSTM 베이스라인보다 더 일찍 학습을 시작하고 더 높은 점수로 올라갑니다. 이 결과는 계층 구조가 스파우스 리워드 게임에서 그냥 장식이 아니라 실제 탐색 힌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타리 결과는 한 줄 요약보다 조금 더 섬세합니다. 펀은 MS 팩맨, 아미다르, 그래비타워 같은 게임에서 강했고 인도로처럼 첫 보상까지 긴 행동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프라스트바이드에서는 특정 설정에서 다른 방법보다 큰 폭으로 앞섰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시퀘스트나 브레이크아웃처럼 장기 크레디트 어사인먼트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임에서는 더 단순한 LSTM 설정이 더 잘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모든 게임에 맞는 해답이라기보다 긴 시간축이 중요한 게임에서 특히 빛나는 구조입니다. 논문은 어타리만 보지 않고 3D 딥마인드 랩 환경도 사용합니다. 워터 메이즈, 티메이즈, 난매치 계열 과제처럼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기억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여기서도 펀은 LSTM 베이스라인보다 더 빠르게 배우고 높은 보상에 도달했다고 보고됩니다. 게임 AI 관점에서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화면이 2D 픽셀 게임에서 3D 공간으로 바뀌어도 장기 목표와 하위 행동에 분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블레이션도 이 논문에서 중요합니다. 논문은 트랜지션 팔러시, 그레이디언트, 상대적이고 방향성 있는 골, 매니저의 낮은 시간 해상도, 워커의 인트린식 모터베이션 같은 요소를 따로 검증합니다. 단순히 계층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특히 매니저를 워커와 같은 속도로 돌리거나 골 호라이즌을 너무 짧게 잡으면 성능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의 장점은 역할 분리와 시간 분리가 함께 작동할 때 나옵니다.
실제 게임 AI 관점에서 이 논문은 꽤 좋은 설계 힌트를 줍니다. 보스전, 오픈월드 탐색, 튜토리얼 자동 QA처럼 긴 목표와 순간 조작이 섞인 문제에서는 상위 감독과 하위 실행자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위 모듈은 다음 목표, 위험 구간, 기 아이템 같은 진행 방향을 정하고 하위 모듈은 이동, 전투, 회피 같은 컨트롤을 맡습니다. 물론 목표 표현과 보상 설계, 계산 비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피델 네트워크스가 남긴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어려운 게임을 푸는 에이전트는 빠른 손만이 아니라 느린 의도도 배워야 합니다. 다만 이 논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펀이 모든 게임에서 항상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응형 판단이 더 중요한 게임에서는 단순한 기준 모델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레이턴트 스테이트의 방향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그 표현이 잘 배워지지 않으면 목표도 흐려집니다. 셋째, 계층 구조는 계산 비용과 튜닝 포인트를 늘립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장기 목표가 정말 병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니저 학습도 그냥 높은 보상을 직접 기다리는 방식만은 아닙니다. 논문은 매니저를 상태 전이 방향에 맞춰 학습시키는 트랜지션 팔러시,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 모듈은 지금 명령이 몇 프레임 뒤 상태를 어떤 쪽으로 밀었는지 보면서 배웁니다. 이 관점은 게임 AI에서 유용합니다. 퀘스트 감독이 즉시 점수를 받지 못해도 플레이어 상태가 다음 의미 있는 구간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고 자신의 목표 설정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보스전에서는 매니저가 거리 유지, 패턴 유도, 회복 타이밍 같은 큰 목표를 정하고 워커가 회피와 공격 입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 탐색에서는 매니저가 다음 지역, 키 아이템, 위험 구간을 고르고 워커가 이동과 전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QA에서는 매니저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레벨 게이트를 목표로 잡고 워커가 실제 조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펀은 모델 이름보다 역할 분리 패턴으로 기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피델 네트워크스는 어려운 게임을 빠른 반사신경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상위 매니저는 긴 시간축에서 목표 방향을 만들고 하위 워커는 그 목표를 실제 행동으로 바꿉니다. 워커는 목표 방향과 실제 상태 변화가 맞을 때 내재 보상을 받고 매니저는 더 긴 흐름의 상태 변화를 보며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시지는 꽤 선명합니다. 게임 AI가 정말 긴 과제를 풀려면 지금 누르는 버튼뿐 아니라 몇 초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